학습 열기. 피로 파괴에 관한 재료 시험이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대교 한가운데가 붕괴되어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입니다. 현대식 교량인 한강의 대교가 붕괴한 것으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강의 교량을 비롯한 전국 교량과 고가도로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이 실시되기도 하였는데요. 사람도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면 저항력이 약해져 병에 걸리듯이 재료도 장기간 피로가 누적되면 강도가 떨어지고 적은 힘에도 쉽게 파손됩니다. 모든 기계장치와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재료는 사용 중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하중 또는 진동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 하중을 받게 됩니다. 동적 하중이 몇 달, 몇 년 정도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될 경우 재료의 표면과 내부에는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료의 파손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피로 파괴라고 하고 이에 관한 재료 시험을 피로 시험이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로 시험의 시험 설계와 피로 시험 방법에 대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피로 시험의 시험 설계를 할 수 있고 피로 시험 방법과 시험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로 시험 수행 순서에 맞춰 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시험의 시험 설계. 피로 현상이란 재료의 항복 강도나 인장 강도보다 매우 낮은 응력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하중이 부하되는 경우에도 재질이 경화 또는 취약하게 변화되면서 미세 균열이 발생하고 이 균열이 점차 진행되어 최후에는 파단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을 재료의 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피로 현상을 알기 위해 피로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피로 시험은 재료의 반복 하중에 대한 강도뿐만 아니라 그 형상, 크기, 가공 방법 및 하중 부하 방법의 영향을 구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관련 규정은 KSB ISO 1099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인 하중으로 파괴를 일으키는 하중보다 훨씬 낮은 안정 하중 상태에서 동적 하중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작용하였을 때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피로 파괴라고 합니다. 피로 파괴는 실제 반복 하중을 받는 크랭크축, 차축, 스프링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중이 어떤 값보다 작을 때에는 무수히 많은 반복 하중이 작용하여도 재료가 파단되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재료가 파단되지 않는 응력 중에서 가장 큰 것을 피로 한도라 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을 피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피로 파괴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와이어를 절단하려고 할 때 절단기가 없다면 와이어를 단순히 앞뒤로 구부렸다 폈다 하는 방법으로 절단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봉의 아랫부분에 인장 응력이 걸리고 윗부분은 압축 응력이 걸립니다. 반대로 봉이 180도 회전하면 인장을 받던 부분이 압축을 받고 압축을 받던 부분이 인장을 받게 되고 또 봉이 1회전하면 표면은 다시 인장을 받게 됩니다. 만일 표면에 조그만 노치가 있고 표면이 인장을 받게 되면 노치부에 응력이 집중되는데요. 노치부에 집중된 응력은 노치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이 받는 응력보다 훨씬 커집니다. 따라서 봉이 회전하면서 각 부분에 인장이 걸릴 때마다 응력이 집중되어 부분적으로 파괴가 일어나고 처음에는 작았던 균열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균열은 노치 부분의 유효 단면적이 매우 줄어들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심하게 과부하를 받아 봉이 부러지게 됩니다.